아버지 같은 청소원이 남기고 간 쪽지. 나는 오늘도 회사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었다. 무엇이라 정의하기 어려운 그저 오래된 공기의 냄새랄까. 창문을 연 지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바닥에는 먼지가 희뿌옇게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그 자유가 주는 편안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간은 그저 잠만 자러 오는 곳이 됐고 청소를 할 기운도 요리를 할 의욕도 점점 사라져갔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쿠션은 몇 달 전부터 그대로였고 리모컨은 어딘가로 사라져서 찾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창문 틈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커튼은 언제 빨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청소업체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나타났고 나는 그 중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곳 하나를 선택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전 10시. 누군가 내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청소 기사님이 오기 전에 최소한 방 안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은 치워야 할 것 같았다. 부랴부랴 옷들을 옷장에 밀어넣고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가 마주한 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젊은 청소기사를 예상했던 나는 잠시 당황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했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어르신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청소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시라고 했다. 어르신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준비해온 청소 도구들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참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어떤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더러운 집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작업을 시작하셨다. 먼저 창문부터 여셨다. 오랜만에 열린 창문 사이로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어르신은 먼지가 쌓인 창틀을 닦기 시작했다. 낡은 천으로 구석구석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기에 집에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일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어르신의 움직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은 참 꼼꼼하셨다. 바닥을 닦을 때도, 싱크대를 청소할 때도, 화장실 구석구석을 정리할 때도. 그 모든 과정에서 어르신은 단 한 번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허리를 숙여 바닥 귀퉁이까지 닦아내고 무릎을 꿇고 싱크대 아래 캐비닛 안쪽까지 손을 뻗어 닦아냈다. 중간중간 어르신의 숨소리가 들렸다. 힘들어 보였다. 당연히 힘들 것이다.
저 나이에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르신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소파 좀 밀어주시겠어요? 밑을 청소해야 하거든요. 나는 얼른 다가가 소파를 밀었다. 소파 밑에는 몇 달치의 먼지와 함께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를 동전과 머리카락, 작은 쓰레기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어르신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일하셨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대충 하는 법 없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퇴근 후에도 집 안 여기저기를 고치곤 했다. 망가진 서랍을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을 기름칠하고 전등을 갈아 끼우고. 그때는 그런 아버지가 그저 당연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어르신은 쉬지 않고 일했다. 중간에 물 한 잔 마시겠냐는 내 제안에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계속 움직였다. 거실이 끝나니 주방으로, 주방이 끝나니 화장실로, 화장실이 끝나니 방으로. 집안 전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누군가 내 공간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이 얼마만인가.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나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버티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외로움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어르신은 말이 없었다. 일하면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필요한 질문만 했다. 이건 어디에 두면 될까요? 저건 버려도 될까요? 나는 그때마다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어떤 부담도, 어떤 기대도 없는 침묵. 그저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걸레질을 마쳤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반짝이는 싱크대, 깔끔하게 정돈된 물건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도구들을 챙겼다. 천천히 하나씩.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다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은 신발을 신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집은 깨끗했고 공기는 맑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테이블 위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쪽지였다. 어르신이 두고 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접힌 종이를 펼쳤을 때 그 안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글씨는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또박또박했다. 오늘 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혼자 살았거든요. 작은 원룸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에서.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들은 제게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면 오히려 미안해할 것 같아서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제야 저는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그 작은 원룸에. 그리고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문을,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를,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아들이 얼마나 혼자였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을 청소하면서 저는 계속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도 아들의 집처럼 조금 어두웠고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혹시 제가 못다 해준 것을 여기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 집에 사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하는 것이 제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의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제가 못다 해준 것들을 하나씩 닦아내는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연으로 혼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글을 남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마음이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저는 떠났지만 이 깨끗해진 공간 속에 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덜 외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목이 메었다. 이 글을 쓴 어르신의 마음이, 그 아픔이, 그 후회가,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남의 집 청소하러 온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기다니. 이런 진심을 담은 글을. 아무도 받아본 적 없는 이런 따뜻함을. 나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깨끗해진 집을 바라보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을 느끼며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혼자였다.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오늘 누군가 내 곁에 있었다. 비록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마음은 여기 남아 있었다. 이 깨끗한 바닥에, 이 반짝이는 창문에, 이 맑은 공기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쪽지 속에.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따뜻했다. 오래간만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것이, 이렇게 외롭지 않은 것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혹시 또 힘들어질 날이 온다면 나는 지갑 속에 이 쪽지를 꺼내 읽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어느 날 내 집에 와서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청소해준 어르신을. 그리고 그분이 남긴 이 따뜻한 마음을. 나는 일어나 다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괜찮을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혼자여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혼자는 아니니까. 어딘가에 나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비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는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봤다. 글씨체가 익숙해졌다. 마치 아버지의 글씨 같았다. 아니, 어쩌면 모든 아버지들의 글씨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겠다고. 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먹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나를 돌봐야겠다고. 어르신이 내 집을 돌봐준 것처럼 나도 나를 돌봐야겠다고. 나는 부엌으로 갔다. 깨끗한 싱크대가 나를 맞이했다. 반짝이는 수도꼭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밥을 하는 동안 나는 계속 쪽지를 생각했다. 어르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다른 집을 청소하고 계실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그리고 아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으로. 나는 밥이 되는 동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며. 그 중에 어르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잠깐의 순간이더라도, 비록 그것이 작은 쪽지 한 장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밥이 됐다. 나는 밥을 퍼서 상에 차렸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였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맛있었다.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급하지 않게. 소중하게.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고. 힘들었던 날들 속에서, 외로웠던 시간들 속에서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었다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토닥여줬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깨끗한 싱크대에 물이 흘렀다. 거품이 일었다. 그릇이 깨끗해졌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집도 나도.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지갑을 꺼내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쳤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마음이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문장을 손으로 따라 썼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위안이라는 것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집은 어둡지 않았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쪽지를 지갑에 다시 넣고 그것을 가슴 가까이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모레도 괜찮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어딘가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쪽지 속에, 이 깨끗한 집안에, 이 따뜻한 공기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마음이 덜 외로운 밤이었다. 아버지처럼 토닥여준 누군가 덕분에.